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한국아메이 권영배입니다. 오늘 8월 월간 온라인 제품 세미나가 시작을 하는데요. 뉴 이스프링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새로운 정수기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드린데요. 오늘 생방송 동안 이 채팅방에서 활달히 소통해 주신 리더님들 10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오늘 생방송을 놓치신 리더님들은 7시에 재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다 같이 오늘 생방송과 그 다음에 7시 재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다들 준비되셨죠? 한번 반응 좀 볼까요? 네. 골드정 리더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스프링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배승현 리더님, 손바닥, 그 다음에 골드정 리더님, 남이장군, 안희진 리더님, 위대한 뉴 이스프링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리더님들의 기대만큼 제가 리더님들에게 제품 설명을 확실하게 그리고 재밌고 신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료를 먼저 보실게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화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이 우리 몸속에 다양한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물이 땀과 온도, 내부 체온 조절, 여름에 엄청 덥죠?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 물이 우리 몸속에 체내에 없게 되면은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에 대해서 대사를 운반하고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나이가 들면, 제가 요즘에 그렇거든요.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관절이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관절에도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공급을 잘 받아야 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게 요즘 여름철에 우리가 몸 관리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2주 전에 말년휴가 나온 아들이랑 해변가를 갔어요. 해변가를 갔는데 우리 아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딱 나오는데 그 실루엣 있죠?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비루한 몸, 이 저질스러운 몸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이어트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거를 잘 먹어야지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온 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몸속에 체지방으로 다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높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기초대사량이 물만 잘 드시게 되면 평상시보다 20에서 30%가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물, 위대한 물, 이스프링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오염물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가장 핫하죠. 근데 얘도 좀 한물 같대. 요즘에 차세대 미세 플라스틱은 신종 의약품들이나 아니면 가브라하 이런 오염물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주일에 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이 5g이라는 거는 신용카드 한 장 정도. 그럼 한 달이면 몇 g이죠? 약 20g이 되죠. 이 20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양치하시죠? 우리 글리스터로 양치하시는데 칫솔 하나씩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값이야, 평균값. 그러니까 한 달에 미세 플라스틱을 칫솔 하나 정도 드신다는 거는 평균값인데 우리가 신경을 잘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글리스터를 2개도 먹을 수가 있고 3개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물질들을 덜 먹을 수 있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앱을 쓸 줄 몰라서가 아니라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키게 되면은 조리된 음식이 오잖아요. 아주 뜨거운 국물류를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죠? 뜨거워서 거의 녹아 흐를 정도로 이렇게 집에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배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평균이 글리스터 한 달에 하나인데 2개, 3개, 4개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물 있는 음식을 집에서는 조리하기 싫고 나가기는 외식하기는 더 싫다 그러면은 저는 자전거에다가 아메이캔을 싣고 식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드리게 되면, 퀸을 드리게 되면 여기에 담아서 줘서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와서 집에서 먹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그래서 우리 권기천 이사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의 주된 내용은 뉴 이스프링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에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고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암에 입사를 했을 때, 제가 200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정수기 보이시죠? 아마 처음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 정수기 담당자로 입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런 그 교육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배관이, 수도관이 녹슨 거, 빨간물이 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자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스프링을 한국에 처음 출시했을 때, 그때의 PPT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뭐 비스페놀 A, 유기화학 오염물질, 그 다음에 뭐 낙동강에서 이런 오염물질들이 있다,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염물질이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오염물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애들, 미세 플라스틱, 가부라화물, 잔류유황물질, 우리 진재 리더님, 이스프링과 함께 진화하는 권영배 강사님. 네. 제 얼굴에 변천사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전 세계 강에서 발견된 약물 칵테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칵테일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음료를 이렇게 쉐킷 하면서 섞어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맛있는 칵테일은 괜찮지만 약물의 칵테일을 먹는다? 너무 걱정되시죠?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실 때 이런 거 질문하시죠. 혹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은 서로 약이 중첩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끊고서 약을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통에 버린 거, 그다음에 변기에 버린 이런 약물들이 강이나 하천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는 각성제를 먹고서 강이나 하천으로 버리고, 누구는 우울증 약을 먹고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누구는 항생제를 먹고서 그냥 변기에다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이나 하천에서 막 섞여서 정수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과연 걸러줄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물 칵테일에서 우리가 물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필요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수기가 어떻게 됐죠?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984년도에 글로벌 아메이가 최초로 정수기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요. 1993년도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정수기 있죠? 제가 2001년도에 이 정수기 담당자로 한국암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보여지는 그 저 정수기는 아시아권에는 있지 않았던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정수기는 2002년도에 최초로 글로벌에 출시해서 2004년도에 한국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진화들이 되는 거예요. 왼쪽부터 이 정수기 보게 되면은 저 당시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암에 입사했는데 정수기 담당자래요.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저는 회사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제가 사회에서 봤던 정수기는 되게 큰 정수기 있잖아요. 세워놓는 거, 식당 가면은. 그런 정수기였는데 암에 입사하니까 요만한 거, A4 용지만큼도 안 되는 정수기를 저보고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정수기가 그 당시에 가장 핫한 트렌드로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정수기입니다. 근데 이 정수기가 보게 되면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모델을 처음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활성탄이고 여기에 UV 램프가 있었어요. 근데 UV 램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컨센트를 이게 돌려서 뽑아줘야 돼요. 돌려서 컨센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금속의 컨센트가 있으면서 얘네들을 전원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수기 같은 경우에 단점이 조금 있어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계속 켜져 있어요. UV 램프가 계속 켜져 있으니까 이 안이 너무 뜨거워. 그 다음에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게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열에 좀 취약하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금속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금속이 물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수기가 그 당시에 가장 우수하고 핫한 정수기였지만은 이스프링으로 진화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정수기 이스프링 있죠. 그래서 이스프링으로 진화가 된 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 지금 금속 성분을 보여줬죠. 근데 이스프링으로 진화되면서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무선 전력 공급. 여러분들 휴대폰 쓰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요즘 무선 충전 되죠. 이게 무선 충전이 불과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02년도에 세계 최초로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그 가운데 있는 정수기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사용할 때만 인스턴트 온이라고 해서 사용할 때만 UV 램프가 켜지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를 한 거죠. 그럼 3세대 지금 이 이스프링 정수기 그래서 진화된 게 되게 궁금하시죠? 이 궁금하신 부분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이렇게 진화를 했죠. 그래서 맨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입사했을 때 저 스타일을 하고 회사 출근했더니 상사분들이 되게 뭐라고 혼냈어요. 너 너무 날라리 같다. 아니면 너 너무 핫하다. 근데 지금 보시면 되게 촌스럽지만은 그때는 그 요ን사마 스타일 있죠. 쉐이키컷 해서 핫한 트렌드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보시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와, 요ን사마님 맞죠? 제가 권용배니까 요ን사마라고 해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출시 세미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리더님들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굳이 우리 이스프링 너무 좋은 정수기인데 얘로 출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 정수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너무 좋은 정수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염물질도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표윤경 리더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제일로 멋지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자분께서 선물 드릴 거예요. 네. 하트까지 있어요. 네, 좋습니다. 표윤경 리더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진화된 게 어떤 게 진화됐냐?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보다 정수 성능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믿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 편리해졌다. 이 세 가지의 트렌드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력해진 정수 성능에서 요즘에 가장 소비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뉴 이스프링 정수기가 제거를 여과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사이즈가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이스프링 정수기에 없던 게 들어갔어요. 어떤 게 들어갔냐면 디펜스 가드라는 필터를 새롭게 개발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여과를 시켜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에서 되게 중요한 거 있죠?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 이런 표현은 우리 뉴트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홈리빙에도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NSF 인증을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NSF는 이 미세 플라스틱을 85% 이상만 여과를 시키더라도 NSF 인증 마크를 줘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99%의 여과하는 성능을 NSF로부터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앞에서 제가 실내 부분 말씀드렸죠. 아무리 회사가 좋은 정수기, 위대한 정수기, 그리고 많은 오염물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걸 다 신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는 회사에서도 아메에서도 연구 결과에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고 이거를 제3자 기관인 NSF와 WQA 미국 수질협회를 통해서 둘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 시중에 있는 모든 정수기 회사들도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인증 마크가 많은 게 WQA 미국 수질협회 인증이 많고요. 그다음에
NSF는 약간 소수로 잇따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에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고 우리 정수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정수기보다 더 개선됐다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와, 박테리아 애들 중에 아주 독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보호막이 있어.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 많이 보셨죠? 어벤져스 보게 되면 와칸다 포레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서 외계인들이 침투를 못하죠. 얘네 박테리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호막이 있어서 UVC가 이 보호막 안으로 침투를 못합니다. 그럼 이 포낭 박테리아들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포낭을 찢어내서 나와서 어떻게 된다? 마구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체에 해를 끼치는데, 이러한 포낭 박테리아도 새롭게 개발된 디펜스 가드 필터를 통해서 99.95% 이상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차세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요즘에 핫하다라고, 오염물질이 좀 핫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가장 핫한 트렌드인 신종 의약품들. 물론 우리 리더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에 있는 이스프린 정수기도 의약품에 대한 인증을 NSF로부터 수십 개를 받았어요. 하지만은 이 의약품도 어떻게 된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먹다 남은 것들을 분리 배출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한다? 그냥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내성균들이 생기고, 내성균이 생기니까 항생제들도 새롭게 바뀌고, 그러니까 의약품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이스프링은 신종 의약품 19종을 더 추가로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썰파라고 써있는 애들이 항생제들, 그 다음에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는 우울증 약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양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환경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재 있죠? 찌개 있는 가재. 이런 찌개 있는 가재가 천적을 만났을 때, 천적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돌 밑으로 숨어야 되는데 우울증약에 노출이 돼서 겁을 상실해요. 나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찌개를 들고서 막 덤빈대요. 그러다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되게 우픈 현실이죠. 그리고 그 해충들 있잖아요. 이런 해충들이 각성제들이 강인한 하천으로 막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미친 듯이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장은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한테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게 이 신종 의약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수기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 표윤경 리더님, 우수한 분이 계시네요. 아까 제가 선물 드린다는 분 리더님이시죠? 폐의 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 주민센터. 요즘에 약국에서 잘 안 받아줘요. 받아주는 데가 있고 안 받아주는 데가 있는데, 약국에서 약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캡슐도 있죠. 다 하나하나씩 까서 우리가 그 비닐팩에다가 하나로 넣고, 그 다음에 그 보건소 같은 데다가 주시면 되고요. 보건소가 주변에 없으신 분들은 우체통 있죠. 빨간 우체통. 요즘에 그 우체국이랑 이게 협업이 되어 있어서 빨간 우체통에다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것도 폐기 처분이 되니까요. 그건 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항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염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 세계를 지키는 어벤져스의 헐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분노한 헐크가 보이시죠? 이 헐크가 으아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마크 버팔로잖아요. 마크 버팔로가 녹색 옷을 입지 않고 멋진 양복을 입고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크워터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워터스라는 영화는 직역하게 되면 그대로 뭐죠? 검은 물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 공장지대에서 어떻게 된다? 공장지대에서 검은 물들이 하수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검은 물들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뭐 암에 걸리거나 죽거나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되어서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승소를 하죠. 승소를 해서 8천억 원을 배상을 받는데 그 회사가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코팅 프라이팬에 코팅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브라 화합물입니다. 가브라 화합물. 거기서 그 폐수로 나왔던 게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가브라 화합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죠. 지금 저희 테이블이나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브라 화합물이 가운데 보이시는 PFOA나 PFOS, 가브라 핵탄슬폰산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근데 다행히 우리 이스프린, 집에 쓰고 있는 이스프린 정수기가 출시됐을 때 벌써 이슈화가 됐어. 그래서 NSF를 통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소비자들이 저 단어를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가브라 화합물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제 저거 안 쓴다? 라고 해서 옆에 보이시는 다른 이름의 가브라 화합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뉴이스프링은 추가된 5종까지도 가브라 화합물을 제거하는 것을 NSF로부터 검증을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기찬 리더님, 제가 살던 대구 지역이 떠들썩했죠. 네, 그래서 그 네이버나 이런 쪽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보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 가브라 화물이 얼마나 안 좋냐면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 2달 전에 뉴스에서 일면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일본의 산모들이 원일모를 유산을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일모를 유산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일본의 산모들이 물을 먹고서 유산을 한대. 물을 마셔서. 근데 이 물이 강이나 하천의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다? 수돗물을 먹었는데. 여러분 상식선에서 어떻죠? 수돗물은 어떤 물이죠? 나라가 관리하는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된 물인데 여기서 뭐가 나왔다? 가브라한 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일본의 산모들이 원일모로 유산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거죠. 심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모분들도 모 조사기관에서 모유를 채취를 했대요. 모유를 채취해서 봤더니 100% 가브라 화합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현대 사회가 가브라 화합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가브라 화합물을 피할 방법은 없고 줄여줄 방법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달 음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가장 우리 가깝게 보실 수가 있는 게 종이컵. 우리 종이컵 보게 되면 안에가 매끈매끈하잖아요. 이게 가브라 화합물의 특징이에요. 들러붙지 않고 매끈매끈하고 또르르 물이 굴릴 수 있게 하는 게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를 외부에서 드실 때 어떻게 하시죠? 나 저 테이크아웃 따뜻하게 주세요 하게 되면은 종이컵에 이렇게 주잖아요. 이 안에가 가브라 화합물로 코팅이 된 거죠. 근데 열을 가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나올 확률들이 더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실 때 그렇죠. 박윤경 리더님처럼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텀블러 있잖아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텀블러를 가지고 나가시면 훨씬 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얼주가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주가는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사출하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사출할 때 사출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세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에서 보게 되면은 커피 그 바리스타 분들이 테이크아웃 할 때 이거를 디시드랍스로 닦아서 주나요? 아니죠. 그 안에 그대로 미세 플라스틱과 그다음 환경 호르몬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대 같은 경우에 스트로우 있잖아요. 스트로우도 그 안에 이렇게 사출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쪽 빨아먹으면서 처음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좋은 것을 먹을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거나 줄여주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준치하면 안전하냐 이런 것도 있죠. 기준치라는 게 뭐예요? 이제 기준치라는 건 뭐냐면 오염물질의 기준치는
당신이 200년, 300년 살 거 아니면은 100년 내외 살 거면 요 정도는 먹어도 돼요. 이게 기준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기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다가 미 환경보호국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짜증나죠. 그래서 저도 영어 많은 거 너무 싫은데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 PFOA나 PFOS가 물속에서 뭐라고 써 있죠? 끝에 보면 니어 제로라고 써 있죠. 이 말은 뭐다?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미 환경보호국도 기준치를 뒀었었는데 기준치를 점점 낮추다가 이거를 낮추는 게 좀 창피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 이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뉴이 스프링은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를 시켜주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뭘 마시기 직전에 어떻게 해준다? 제거해주는 정수기가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NSF나 미국 수질협회를 통해서 인증을 해줬죠. 이 제품은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정수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님들이 저에게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경쟁사랑 뭐가 달라요? 아니면 기존 제품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시게 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언컨대 기존 정수기랑 뭐가 달라졌어요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필터 2개가 새로 개발됐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 프리필터입니다. 이 프리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보이시죠? 프리필터가 아주 원통형으로 아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골드점 리더님 표현 경기는 되게 재밌네. 170가지 오염물질이라고 했는데 남편 키보다 더 높은 170. 아, 마음에 안 드는데. 키가 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키 얘기는 하는데. 자, 재밌습니다. 오늘 그 댓글창이 너무 실시간 채팅창이 너무 재밌어요. 네, 표현 경기는 너무 재밌고, 우리 리더님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걸러주는 이스프링. 아, 네, 너무 좋습니다. 필터 2개 새로 개발됐다. 영뷰틴 리더님 너무 좋고요. 이 필터 2개가 새로 개발됐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원통형으로 되게 두꺼운 필터가 보이시죠? 이거 새로 개발된 거예요. 기존의 리더님들 필터 교체할 때 보시면은 활성탄을 감싸고 있는 프리필터 보이시죠? 되게 얇은 필터였었는데 근데 어떻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으로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그 집이 좀 노후되거나 아니면 도서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입자가 큰 애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속에. 그랬을 때 필터에, 기존 정수기의 필터에 들어오면서 프리필터에 이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필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퍼시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용하다 보면서 물이 점점 물줄기가 얇아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아마 그런 영향등을 많이 받은 집들인데요. 그런 집들을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안정화된 성능을 위해서 프리필터를 훨씬 더 강한 그런 정수기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펜스 가드. 참 매력적인 필터예요. 왜 매력적이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염물질을 제거를 할 때 이렇게 작은 미세 플라스틱, 박테리아, 병원균들을 제거하려면 필터가 엄청 조밀해야 돼요. 근데 조밀하면 문제가 어떤 게 생기죠? 물조차도 통과를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미세 플라스틱과 박테리아까지도 제거를 시켜주면서 어떻게 해준다? 우리는 직수 타입이죠. 직수 타입으로 이 구조적인 디자인을 한 필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오염물질은 잡아주고 물은, 우리에게 위대한 물은 통과해서 직수로 원하시는 만큼 잘 받아서 드실 수 있는 물탱크가 필요가 없는 그러한 디펜스 가드란 필터가 새롭게 개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된다니 물이 삐뚤어져서 나면 뭐라고 하셨는데 아주 제가 옛날에 한 얘기인가요? 제가 영업 배운 지 한 9년이 돼서 물이 이제 이렇게 삐뚤어져서 나오는 이유는 이 퍼시 앞에 여기 공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물질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봉 같은 거로 주기적으로 조금씩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본 블럭 필터입니다.
그래서 카본 블럭 필터는 물속에 있는 각종 유기화학 오염물질, 그 다음에 잔류의약물질, 그 다음에 가불화합물들을 어떻게 준다? 여과 및 주된 기능은 흡착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 카본 블럭 필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시중에서도 이런 카본 블럭을 많이 써요. 근데 이런 카본 블럭 필터 같은 경우에 대체적인 입상활성탄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고분자로 쪼개져 있으면서 여기에 미세경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그런 압축활성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 정수기에 주필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미세한 유기화학 오염물질들을 흡착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저희 정수기가 아주 품질이 좋은 코코넛 껍질을 주 원료로 해서 활성탄을 만드는데 코코넛 껍질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탄소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태운 거죠. 태우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탄소화 과정을 거치는데 탄소화 과정이 되면서 얘네들이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탄소를 잡아당기는 성질이 생겨요. 활성탄은 탄소를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보게 되면은 유기물질, 무기물질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질은 이술 유자를 써서 탄소기가 있으면 유기, 탄소기가 없으면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유기적인 물질들은 어떻게 된다? 탄소기가 있으니까 활성탄이 흡착시키고 탄소기가 없는 애들은 무기질이니까 어떻게 된다? 탄소기가 없으니까 반응하지 않고 통과해서 잔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미네랄 있잖아요. 미네랄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탄소기가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메이 정수기 미네랄이 살아있어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살아있고 잔류할 수 있는 이유가 활성탄이 잡아당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선된 성능, 이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NSF 인증. 너무 좋죠. 세계 최초는 뉴트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홈리빙만 담당해서 뉴트라이트랑 경쟁 심리가 좀 있는데, 근데 뉴트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최초로 NSF 인증을 받았다. 이게 뭐다? UVC LE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는 제가 앞에서 여기 꺼내드린 필터 보셨죠? 이 안에 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광등 같은 UV 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세계 최초로 물속에서 미생물들을 수처리하는 기술력으로 LED를 최초로 쓴 겁니다. LED. 그래서 세계 최초의 UVC LED 테크놀로지를 사용했고요. UV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가시광선이 있고 뭐 UVA가 있고 자외선이죠. UVC가 뭐다? 물속에서 미생물들을 수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이 아니라 파장인데요. 이 파장이 가장 좋은 파장이 265 나노미터.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파장이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형광등보다 LED가 좋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빛이 더 세요. 그래서 265에서 269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어서 지금 그래프에 이렇게 변곡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과해도 안 되고 좀 덜해도 좀 안 된대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265에서 269 나노미터의 파장을 통해서 미생물들 어떻게 준다? DNA랑 RNA 구조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DNA랑 RNA 구조를 어떻게 파괴시킨다? UVC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살균이란 표현보다는 비활성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살균은 정말 바로 그대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활성화 시켜준다. 우리 골드정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뉴이스프링으로 뉴트라이트를 이겨봅시다. 파이팅! 하지만 아메이의 대표는 뉴트라이트입니다. 아메이 매출은 60%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뉴이스프링을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DNA랑 RNA 구조를 파괴해서 실질적으로는 죽이는 게 아니라 반쯤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쯤 죽인 상태로 어떻게 된다?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UV 챔버라고 해서 이 안에 UV 통이죠. UV 통이 있어서 이 천장에 보시면 하얀색 보이시죠? LED가 6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LED가 그 집에 있는 UV 램프 같은 경우에는 빛이 사방으로 나와요. 형광등은.
그런데 LED는 빛이 직선으로만 나갑니다. 직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6개의 불빛이 나가면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UV 챔버 안에 재질을 반사가 아주 잘 되는 뒀어요. 그래서 빛이 가다가 어떻게 된다?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빛이 나가면서 이 UV 챔버를 꽉 채워놓을 수 있게 과학적으로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LED가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각도 계산들을 다 하면서 촘촘하게 해서 LSF로부터 다 검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물이 밑으로, 원수가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수가 돼요. 그래서 프리필터, 그 다음에 디펜스 가드, 카본 블럭을 만난 다음에 오염물질을 다 걸러주죠. 흡착과. 그래서 정수된 물이 쭉 올라와서 UV 챔버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수로를 연결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요. 내려보내서 다시 UV 챔버 밑에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위에서 물이 쑥 들어가게 되면은 압력 차가 생기면서 이 안에 기포들이 생긴대요. 기포가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UV LED가 가다가 빛의 산란을 일으킵니다. 빛의 산란을 일으켜서 이런 그 파장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물을 다시 밑으로 연결을 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구조적으로 여기다 디자인을 했어요. 어떤 디자인을 했냐면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공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디자인 압력 저하 장치랑 물이 골고루 이게 분산돼서 올라가면서 물방울들이 기포들이 안 생기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UVC LED를 통해서 거의 100%까지 우리가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자인이라 보일 수가 있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찍은 건데 이 왼쪽 화면에 위쪽에 보면 네모난 거 그 금색으로 되어 있는 표 보이시죠? 여기 이제 LED예요. LED가 6개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수로가 있고 밑에서 물이 들어가서 올라간다. 이 안에는 UV 램프가 없다라는 거죠. UV 램프가 없고 여기서 LED들이 물을 딱 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스턴트 온. 그때부터 LED 빛이 쭉 가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막 퍼지겠죠? 네, 이런 디자인이다 보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클럽 같다. 건기찬이더니 클럽 많이 가보셨나봐요. 클럽점이요. 네. 안 가본 지 전 한 20-30년 된 것 같아서. 네. 자, 우리 박테리아의 비활성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정수기랑 달라진 게 뭐냐면 기존 정수기보다 박테리아의 비활성화율을 더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비활성화율이 기존에는 99.99였는데 지금 뉴이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99.9999%. 뭐 제가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리더님 얼굴 보이지 않지만은 표정이 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99.99나 99.9999는 기술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처리할 때 이 확률을 0.01% 줄여주는 게 엄청나게 어렵대요. 그래서 기존에는 확률이 10,000분의 1, 10,000개 중에 하나는 생존하는 확률이 있는데요. 지금은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거의 100%. 왜? LED로 변환하면서 이 LED가 훨씬 더 촘촘하게 미생물들을 비활성화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아진 신뢰도, 그래서 UVC LED는 25%의 에너지를 절감한다. 그리고 최대 10년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UV 램프처럼 계속 교체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UVC LED는 10년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사용한다고 하니까 우리 리더님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10년 뒤에 교체 비용이 얼마예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10년 뒤에 꼭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그 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았어요. LED 교체 비용이 책정되지는 않아서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유튜브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10년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이게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10년 뒤면 제가 이 회사에 없기 때문에 리더님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10년 뒤면 제가 정년 퇴임을 합니다. 우리 60까지밖에 못 다니잖아요. 네. 그 정년 연장되게 좀 해주세요.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저 암에 더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가전제품들이 대체적으로 5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그 정상적인 작동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렇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그 경쟁사들의 정수기도 보게 되면은 계약을 몇 년 하죠? 3년에서 5년 정도 해요. 그리고 3년에서 5년 뒤에는 어떻게 하죠? 제한을 합니다. 새 정수기로 바꾸실래요? 아니면 이 정수기를 그냥 쓰시면서 계속 사용하실래요? 이게 당신 겁니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3년이나 5년 뒤에는 특히 물탱크가 있고 냉온수기는 있으면 이 안에 물탱크랑 그다음에 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싹 다 갈아엎지 않은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UV 챔버, UV LED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의 폐기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분이 10년 뒤에 얼마예요? 이런 거 질문하시게 되면은 그걸 답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제품을 쓰면서 단순히 정수기를 쓰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램프라는 거를 만들게 되면은 램프를 자원을 갖고 와서 얘를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환경을 쓰고 버리는데 또 환경을 써요. 그러면 10년 동안 10번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죠? 세계 최초로 UVC 램프가 없는 LED를 통해서 수처리를 해주는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수기가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수기다. NSF 인증. 솔직히 제가 NSF 설명하기가 싫어요. 왜 귀찮아? 왜 귀찮냐면은 이게 NSF 마크가 붙어 있으면은 그냥 정수기 업계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NSF는 이 실험의 기준을 확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렵게 서울대 입시 문제를 만들듯이 동경대 입시 막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어렵게 까다롭게 해놓고서 요거에 합격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인증마크를 줄게. 그래서 정수기 업계에서는 누구나 받고 싶은 인증마크지만은 누구에게나 쉽게 부여되지 않는 게 NSF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62개의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면 실험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 기준을 전 세계에서 카피해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는 NSF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그런 정수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NSF가 우리만 인증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몇몇 회사들도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목들도 되게 많아. 42번, 53번, 55번, 401번 요 네 가지 항목들도 인증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NSF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준. 앞에서 제가 미세 플라스틱 말씀드렸죠. 미세 플라스틱도 85% 이상만 여과를 시켜주게 되면은 인증 마크가 부여가 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수준도 99%까지 높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도 42, 53, 55, 401 이 항목을 받고 있는데 140여 가지죠. 근데 지금 뉴이스프링은 170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증 마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지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별력, 차별성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얼마나 우수하냐면 회사가 자부를 해요. 품질 보증을 몇 년을 한다? 5년을 해드립니다. 기존에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을 2년 해드렸어요. 근데 품질 보증을 5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회사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길 염려가 전혀 없다. 제가 앞에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자분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뭐죠? 그게 이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뉴이스프링은 품질 보증을 몇 년 한다? 5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수기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WQA나 NSF 인증 자체가 그냥 수질 체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님들. 그래서 수질 체크에서 오염물질만 어떻게 걸러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그래서 여기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냐 이런 것도 하고요. 재질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아요. 검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재질적, 그 다음에 오염물질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필터 교체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필터 교체는 정말로 제가 이제 리더님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시간, 지금 라이브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나서 파트너 소비자 집에 정수기를 교체해주러, 필터를 교체해주러 가야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부터 하시죠? 기도부터 하시죠. 오늘은 제발 브래켓이 잘 올라가고, 오늘은 제발 브래켓과 필터가 잘 분리되며, 오늘은 제발 조립을 다 했는데 물이 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안타까웠죠. 네. 그래서 기존의 정수기도 우리가 이스프링 정수기가 이게 필터 교체가 쉽다라고 했었었는데, 이 정수기를 하면서 우리 일반들이 이런 불편함들이 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게 되면, 처음에 파트너 집, 소비자 집에 가서 처음에 어떻게 하시죠? 싱크대 앞에 가셔서 싱크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죠. 싱크대 밑에 있으니까 무릎을 꿇은 다음에 이게 열고서 이스프링을 꺼냅니다. 이스프링 꺼낸 다음에 뚜껑을 여시죠. 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고음이 나죠. 경고음이 나면서 삐삐삐 소리가 나죠. 그때 어떻게 된다? 전장 모듈에 있는 전원 버튼을 뽑고 전장 모듈을 옆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브래킷을, 검은색 브래킷에 손잡이 이렇게 올려주시죠. 올려주는데 어떻게 돼요?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야 유선아, 야 숟가락 좀 갖고 와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유리겔라도 아니죠. 막 이렇게 막 숟가락에 막 휘면서. 그런데 이제 브래킷을 분리해서 필터를 쑥 뽑았는데, 브래킷과 필터를 분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공고장갑 막 끼고서 막 돌리시고, 안 되니까 다 젖은 거 이 겨드랑이에 끼워서 막 돌리시고, 더 안 되니까 가랑이 사이에다 껴갖고서 막 이렇게 돌리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파트너 집에 곱게 정장 치마 입고 갔는데 가랑이 사이에 껴갖고 막 이렇게 막 돌리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도 뭔가 잘 됐어. 잘 되면 내가 기도빨이 통했구나 했는데, 조립을 하고 물을 틀었더니 여기서 물이 막 질질 셉니다. 그냥 막 싱크대 안에 막 머리 넣어갖고서 막 닦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켓이 부러진 적도 있어요. 네. 손에 힘이 없다, 빛나라 정님. 네. 고무장갑, 수건은 필수다. 크크. 나는 된다님, 이제는 프로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곁담이 나온다. 자, 지금 우리 유이 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에 화면에서 이제 잘 보이시죠? 그래서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이 스프링 여기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얘는 튜브가 있지 않습니다. 튜브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튜브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요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면에 있어요. 백투베이지라고 해서 요거 최초의 제품이 여기 바닥면에 있었어요. 튜브가 이렇게 바닥면에 있었었는데, 지금 이 스프링으로 가면서 튜브가 뒤로 갔고, 그 다음에 다시 튜브가 얘가 바닥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여기 화면에 좌우로 움직여요. 그래서 좌우로 여기 튜브가 좌우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이유는 튜브를 이쪽으로 뺄 건지 오른쪽으로 뺄 건지 그걸 위해서 있고요. 근데 요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리더님들이 튜브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튜브를 이제 앞에서 필터 교체할 때 있었었죠. 제가 필터 교체할 때 앞에서 뺐었는데, 전자모듈 뺀 다음에 요거 하시잖아요. 앙해서 튜브 이렇게 뽑아줬잖아요. 근데 이거 뽑아주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설치기사님이 알아서 설치를 해주시고, 필터 교체할 때는 이 튜브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요 윗부분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아래 부분을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너무 가볍게 빠지고, 여기 지금 검정색 보이시죠? 이 검정색 손잡이를 들어 올리십니다. 들어 올리면 그냥 빠져요.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필터의 상태에서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손으로 잡으시고 이 손잡이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보다는 힘을 더 쉽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싱크대로 가져서 개수대로 가져서 이 아래 부분 있잖아요. 아래 부분을 손잡이처럼 잡으시고서 역으로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너무 좋아. 너무 편해.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얘를 어떻게 한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돼요. 뚜껑채로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북미 지역은 얘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얘 분리한다고 막 겨드랑이에서 끼고 돌리시고 막 가랑이 사이에 끼워서 돌리시고 막 다 젖잖아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립을 어떻게 하면 된다? 새 필터를 그냥 넣고 돌리시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홈 부분을 맞춰서 넣어주고 딸깍 뚜껑 닫으시면 끝! 너무 편리하죠? 너무 편리합니다. 질문 중에 퍼싯은 어떻게 변했나요? 말씀 주시는데요. 퍼싯 디자인은 바뀌었어요. 퍼싯 디자인은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튜브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기존 정수기는 튜브의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기존 퍼싯에서 연결이 다 됩니다. 근데 굳이 새로운 이쁜 디자인이 있는데 기존 퍼싯에서 쓰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퍼싯은 손잡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일 수가 있고요. 뚜껑채로 버리시면 되고, 딸깍 마음에 드시죠? 지금 한 번 더 할게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여기 프리필터가 빠졌죠?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게 디펜스 가드하고 프리필터. 근데 이 프리필터는 15,000원의 가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내 파트너나 내 소비자 집에 유량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빨간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체하실 필요가 있는데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하고 여기 밑에 홈이 보이시죠? 이 홈에 그냥 맞춰서 넣어주고 딸깍 해서 끝. 이일은 이제 신랑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밑에 물이 들어나가고 나가는 튜브는 어떻게 하나요? 물만 잠그면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이제 원수 정수가 두 군데서 들어가고 한 곳에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나가는 튜브는 어떻게 하나요? 물만 잠그면 되나요? 이거 분리하실 때는 우리가 원수 쪽을 잠그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잠그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필터 교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프리필터 빠짐은 처음 봤네요. 네, 오늘 처음 보여드렸어요, 제가. 네, 기존에는 왜냐면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일반 그 가정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약간 그 도서외 지역이나 그리고 그 소비자분들 중에 배관에다 프리필터 설치하신 분들 계세요. 이제는 그런 프리필터는 필요는 없어요. 얘가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한 뭐 몇 개월마다 교체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분해 조립이 쉬우니까 열어보고서 이게 필터가 손상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서 새 것을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화면으로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이제 고무장갑 필요 없어요. 고무장갑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 1년 5,000리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가지 마시고요. 어떤 걸 하고 가시면 된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굿모닝 커뮤니티를 확장할 건지,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분이 애용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초기 사업자가 돼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비전을 갖고 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플랜을 짜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프린 정수기는 1년 5,000리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5,000리터 같은 경우에 기존 정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정수기가 설치가 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돌아가요. 그래서 타이머에 1년에 먼저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필터 교체불이 들어오고요.
아니면 1년이 안 됐는데 5,000m에 도달하게 되면은 교체물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님들 그 필터 교체에 되게 많으셨네요. 퍼시스 켜야 물이 나오니 필터 교체시 몰라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될 듯. 네, 좋습니다. 그렇죠. 퍼시스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물 마음껏 쓰세요. 그래서 하루 1,000원이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1,090원이면 13.6리터를 온 가족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그 물의 섭취량 권장량이 얼마죠? 약 2리터 정도가 되죠. 그래서 4, 5인 가족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용수로도 쓰지만은 국을 끓여서 드시고 그 다음에 뭐 밥을 해서 드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1,090원 충분합니다. 그렇죠? 우리 더블엑스 얼마죠 하루에? 2,800원이죠. 혼자 먹는데 정수기는 온 가족이 먹는데 1,000원입니다. 교체하시겠죠? 네, 뉴트리아이트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좀 회사 잘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네. 자, 그래서 우리 뉴이스프링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다? 1,130원. 그래서 1년으로 보게 되면 13,000원 정도, 13,000원, 14,000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소비 전력이 60W였는데 45W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더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출시되면서 더욱 좋아진 게 아메이 헬시 홈 앱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애모스피어 스카이랑 이스프링 정수기가 같이 연동되어서 한 앱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있다? 필터나 UVC LED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어땠었죠? 우리가 그 불빛의 램프의 그 숫자를 갖고서 대략적으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51% 남았는지 73% 남았는지 퍼센트 남았는지 이렇게 잔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물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얼마만큼 먹었는지 내가 전혀 알 길이 없었었는데 이제 뉴이스프링은 내가 하루에 뭐 7리터를 먹었는지 8리터를 먹었는지 3.7리터를 먹었는지 야, 하루에 우리가 10리터 이상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소비를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더 재미난 거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요일에 내가 물을 얼마만큼 먹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표현경 리더님 감사합니다. 앱 출시 26일이죠. 그래서 애모스피어 스카이랑 연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소비자분들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김명진 리더님 강의 때 오셨었군요. 플렉스라는 말씀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좋았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물을 사용하시다가 내가 1년 안 됐을 때 한 3,000리터 나오게 되면은 아직 2,000리터를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을 플렉스 하셔라. 옆집에 헬핑 피플 하시고 이웃집에 나눠주시고 더 남는 물들은 반신욕 하셔라 이스프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다 기억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내가 효과적으로 관리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수가 있죠? 소비자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 정수기를 1년 쓴다고 알았었는데 6개월 만에 물 들어왔다.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5,000리터 써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나 물 안 썼어. 우리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고 애들도 집에 안 들어와. 우리 물 안 써. 근데 이런 분들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AP로 가져오셔서 정수기를 AP에서 측정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집에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신욕. 네. 물도 나눔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카피라이터 같아요, 김태형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뉴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지금 여기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꺼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에 집에 쓰고 있는 정수기는 항상 이렇게 파란색 불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사용할 때만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필터의 수명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싱크대 안으로 언더싱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표시를 못 보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서 가능하죠. 기존의 이스프링 정수기는 싱크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호음이 나시면 신호음도 잘 못 들으시게 되면 무심코 지나가 버려요. 필터 교체 시기가 됐는데. 하지만 얘는 불빛도 있지만은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 지금 뒷면으로 후면으로 튜브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벽에다가 밀착시켜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에 벽면에 붙이게 되면 튜브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붙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그 튜브를 연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서나 공간의 디자인을 통해서 효율성을 갖고서 하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퍼식 타입, 전환기 타입이 있고요. 필터의 가격은 272,000원. 그러니까 272,000원은 기존의 정수기랑 필터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기존이랑 왜 필터가 같아 가격이? 왜냐하면 기존에는 램프가 있는데 얘는 램프가 없잖아, 신경 쓰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분리한 거. 프리 필터랑 디펜스 가드라는 필터를 새롭게 개발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터의 가격은 272,000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뉴이스프링 정수기 보상 판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이스프링 보상 판매 프로모션 지금 다이아몬드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전의 모델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뉴이스프링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PB업 쿠폰을 발행해드리고, 그리고 PB업 쿠폰을 이용해서 구매하시면은 PB업이 되면서 필터, 3중 필터 카트리지를 50%에 구매하실 수 있는 쿠폰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다이아몬드 사전 판매하고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사전 판매하고 있는데 쿠폰을 꼭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문하시게 되면 PB업 안 돼요. 그래서 리더님들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 있잖아요. 기존의 이스프링 정수기 뚜껑을 열게 되면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이 넘버를 입력하시게 되면 쿠폰이 발급됩니다. 20% PB업 쿠폰이 발행이 되는데 이 쿠폰을 이용해서 얘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냥 얘만 구매하시면 어떻게 된다? PB업이 안 돼요. 그리고 필터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좀 실수하신 인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문하실 때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쿠폰을 발행을 받고 쿠폰을 적용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지만 PB업이 되고, 그 다음에 필터 할인 쿠폰까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얘가 집으로 오겠죠.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시게 되면은 오신다고 하네요. 정수기를. 네. 제가 어르신처럼 오신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 기존에 집에 쓰고 있는 정수기가 계속 사용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수기 잘 쓰고 계세요. 너무 좋은 정수기잖아요. 잘 쓰시면서 필터 교체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필터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나서, 기존에는 얘의 무상 설치가 3개월이었지만은 지금 정수기는 프로모션 기간 때 구입하시게 되면 무상 설치를 내년 8월 달까지 해드립니다. 내년 8월 달까지 해드리니까 기존에 있는 정수기를 어떻게 한다? 신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정수기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기사님이랑 설치 날짜를 약속을 하시고, 기사님이 오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정수기 이스프링을 떼내고 얘를 새롭게 설치하시고 기존의 정수기를 회수해 나가는 프로세스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뉴이스프링 집으로 모셔야죠. 네. 제가 존댓말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에이페이, 그 다음에 8월 달까지고 우리 리더님들 그 새 회계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새 회계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한 15일, 20일 정도 남았나요? 그래서 새 회계년도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 트립 호주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뉴이 스프링 정수기가 지금 APA 자동 이체하게 되면 10% PB업이 돼요. 그러면 총 30%의 PB업이 되죠. 30%의 PB업이 되면서 우리가 97만 3,910 PB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만 P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리더님들 9월 달에 Q 도전하시죠. 비전 트립 도전하십니다. 1000만 PB 도전하십니다. 1000만 PB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아요. 예, 10대만 하시면 돼요. 소비자에게 10대만 전달하시게 되면 1000만 PB 달성하십니다. 네, 너무 작은 PB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쬐깐한 거 너무 징그러워. 이거 언제 다 해요? 그래서 원포 너무 작어. 호주 가자 하시잖아요. 네, 뭐 호주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9월달에 이스프링 통해서 1000만 PB 도전하시고요. 30% PB업이 되니까 네, 너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들 많이 도전하시고 오늘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해 물질, 정수성이 더 높아졌다, 높아진 신뢰도, 그 다음에 향상된 편의성. 나는 된다 리더님 어렵지 않아요. 네, 고 호주. 네, 감사드리고요. 호주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우리 리더님들 저한테 뉴이 스프링으로 도전해서 잘 성취해서 왔다. 그냥 밝게 하이파이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합니다. 파트너나 소비자 구매하신 분들에게 구매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쿠폰을 적용해서 구매를 하셔라. 쿠폰 적용 안 하시게 되면 일반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구매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쿠폰을 적용해서 구매를 하셔야지만 PB업이 되고 그 다음에 필터 교체 쿠폰이 발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항상 그 주문하실 때 소비자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물 계속 잘 섭취하시고 9월 달에는 우리 이 물을 통해서 새로 도전하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화이팅! 이런 식으로 멀리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은폐이지만 이제는 이런 행위들이 자리 잡고